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은요, 일 잘하는 인재를 원하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겠죠. 당연한 말일 텐데 이 서로의 니즈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일이 참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자리 핫라인 특별하게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좀 유익한 제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도 소개를 위해서 두 분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경 이사님께서 직접 또 나와주셨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국장을 맡고 있는 천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능력평가 이사님, 또 과정평가국장께서 직접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쉽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소개를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제도, 이사님 어떤 부분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입니다. 네.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NCS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과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네. 교육을 통해서 내부평가 또 외부평가를 통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주는 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맞고 또 현장의 효용성이 높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NCS, 굉장히 반가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저도 참 잘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취업준비생분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없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히나 지식, 기술, 태도, 제가 지기태라고 흔히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요구가 되고요. 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걸까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2015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차나 방법을 좀 새롭게 해서 도입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CS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에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교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NCS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 과정도 NCS 능력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고 실제 교육 훈련도 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응시 자격이나 평가 방법도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과는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의 그 국가기술 자격은 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검정형 자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렇게 네. 본인이 교육을 받고 또 실력을 키워서 검증을 받는다 그렇죠. 해가지고 검정형 자격인데 네.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교육을 받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잘 볼 수는 없었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 과정평가형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NCS 기반으로 과정을 이제 밟아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네. 하는 게 다르고 또 합의의 결정 방법 자체도 우리가 이제 검정형은 그 필기 시험 그렇죠. 60점 이상, 네. 실기 시험도 60점 이상 해야만이 자격증이 나갈 수 있는데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에 이제 내부 평가를 또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또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평가를 거치고 해서 통상 합쳐서 80점 이상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응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응시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데거나 하지 않으면은 진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과정평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놓은 교육기관이나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 교육 과정을 밟게 되면은 네. 그걸 전공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아니면 직업 전환을 한다거나 네. 했을 경우에
유리한 자격이 되겠죠. 이사님, 제가 지금 설명을 바탕으로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내가 뭐 참고서를 산다든가 문제집을 산다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날 시험을 치르는 날만 어쨌든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검정형 자격이었다면 과정평가형은 말 그대로 NCS가 기반이 돼서 그 과정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는 예. 걸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예, 있다라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조금 더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과정을 평가한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NCS 기반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알아봤고요. 이게 또 신기했던 게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에는 국가기술 자격은 자격증에 기재하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 신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기도 하겠죠.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과 기재하는 면에 있어서 국장님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도 상당한 인원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 일자, 그다음에 자격증 발급 일자, 뭐 자격 그 번호 정도가 자격증에 기재가 되는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우는 과정이 그 NCS 능력 단위로 위주로 해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훈련 기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기간 또 얼마 동안에 교육을 받았는지, 네. 또 그런 배운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NCS 능력 단위가 자격증에 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 동안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자격증에 기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졸업장이나 수료장과 비슷하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좀 많이 예전이긴 하지만 예전에 땄던 뭐 검정 자격증을 지금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진짜 자격증 번호라든가 시험을 봤던 날짜라든가 그걸 취득했던 날짜 뭐 이 정도가 좀 써 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이 과정 평가는 교육을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뭐 훈련 기관은 어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실제로 평가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의 능력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업 쪽의 반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과정 평가형에 대한 기업 쪽의 반응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이 지금 시행된 지 한 8년 가까이 되어 옵니다만 네. 아직까지 자격 배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그동안 해마다 이제 분석을 실시하고 네. 사례 조사도 하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해본 결과 그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은 그 취업 입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입사 교육을 받는데 네. 그 현장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과정평가형 교육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한 2개월 이상 그런 기간이 단축되는 걸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정 평가를 이미 거친 그런 네. 지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원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응 기간이 6개월 정도 잡고 오래 걸린다면 이 과정 평가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짧았다. 적응을 빨리 했다. 뭐 이런 결과를 좀 도출해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운영 절차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절차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절차,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네네. 좀 정형화되어 있고, 지금 그동안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이론이나 교과목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어떤 내용을 교육받았는지 또 얼마 동안 교육받았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종목도 시행 종목도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에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정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편성 기준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CS 능력 단위를 적용한 편성 기준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또 교육 기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NCS 교육할 수 있는 교강사를 갖추고 있는 네. 기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훈련생은 자격증을 따고 싶은 바는 사람들은 그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시간과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일일 텐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좀 고안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한다인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족 돌봄 등으로 오랜 기간 일터를 떠나 경력 단절되셨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바로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을 갈팡질팡하며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취업 대비의 적격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단상담은 크게 세일스타트와 세일플러스로 나뉘는데요. 세일스타트는 희망 직종을 미결정하신 분, 세일플러스는 희망 직종을 결정하신 분이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본 과정인 세일스타트는 장기 경력 단절 등의 사유로 진로가 미결정된 미취업 여성 등이 대상이고요. 심화 과정인 세일플러스는 진출하고 싶은 분야 및 직업을 설정한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취업 중인자,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임대사업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 1년 이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은 이외에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정평가형 자격증, 그 시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알아볼수록 활용하기도 쉽고 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국장님 8년 정도 시행한 지 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종목들이 몇 개나 되는지 이제 수적으로 양적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15년 기계설계, 산업기사 등 15종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기준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서 해마다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한 분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201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시행하면서 첫 합격자 배출은 5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행 인원, 합격자 인원도 증가해서 지금 2021년 6년간 시행한 결과 약 24,729명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170배 정도 증가됐다고. 이런 건데 절대적인 인원은 아직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군요. 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행을 하는 동안에 종목도 그렇고 취득자 수도 그렇고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시험 취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과 함께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 바탕으로 해도 저는 여러 가지 장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과정을 평가한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 지원자가 어떤 걸 수료했고 배웠는지가 자격증 안에도 기재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장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 자격에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상당한 장점일 것 같은데 이사님이 좀 장점 좀 자랑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이 과정평가형은 일단은 뭐 이렇게 장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 전환에 용이하다. 직업 전환.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었어도 이전에 다른 일을 했어도 내가 어떤 과정에 맞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달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네. 이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자, 그렇다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 방법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국장님 알려주시겠어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그 포털 사이트인 CQ넷에 가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 고등학교, 또 4년제, 2년제 대학 등 정규 교육 과정도 있고, 거기는 재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네. 대신에 직업교육 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희망하시는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는 걸 먼저 정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CQ넷에 들어가시면 먼저 종목을 찾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운영하는 또 교육훈련기관, 그러니까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셔서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내가 등록하고 싶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시고 과정에 참여하시면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 취득도 사실은 과정만 충실히 이수하게 되면은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과정만 충실히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은 자격은 충분히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 내부 평가 말고도 외부 평가도 실시를 한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또 검정 자격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외부 평가는 언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평가는 그 과정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평가 시험을 보는데, 쉽게 말하면 이는 기존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자격 시험과 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그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연 6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훈련 기관에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검정 평가와 비슷한 형식의 외부 평가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는 6회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다.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지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이 방송 통해서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포털 사이트라고 CQ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본이 되는군요. 네. 그 기존에 우리 국가기술 자격 검정이 포털 사이트가 큐넷입니다. 네. 그래서 과정평가형은 C가 하나 더 붙어서 CQ넷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과정평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또 더 쉽게, 또 누구나 또 알기 쉽게 좀 다양한 정보는 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사님, 조금은 이제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 대화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좋은 거 알겠어요.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에 대해서 국가기술 자격 굉장히 좋은 건 알겠고 취지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리게 되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내 취업에 도움이 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운영 성과, 취업률면은 어떤가요, 이사님? 그래, 이게 과정평가형이 2015년도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짧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마다 이제 성과 분석을 해봅니다. 2020년도에 해보니까 이제 취업하는 소요 기간도 한 2달 정도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취업률도 약 한 50% 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앞전에서 계속 그 설명을 드렸듯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기업이나 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서 굉장히 선호한다.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나왔고 또 취업하신 분들 중에 상용직으로 뭐 이를테면 이제 정규직이라고 네네. 할 수 있죠. 상용직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약 80% 이상이 오. 상용직으로 취업이 되더라.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형 뭐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검정형보다는 이제 취업률과 또 그 기업의 선호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기업이 선호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성과 분석 결과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장점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도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네.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갈 때도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네. 그렇죠. 취업률도 높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비율도 높다라는 네. 분석을 지금 네. 해놓고 계십니다. 점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자, 국장님. 이 훈련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정평가형의 또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 학교, 학원 같은 기관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기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을 네네.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과정평가형 국가시설 자격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사실 개입하고 네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교육기관도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자격법 제10조 제1항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4년제, 뭐 우리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4년제 대학, 그다음에 2년제 대학, 뭐 직업계 고등학교 이런 정규 교육기관도 있고요. 또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 교육기관에서도 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 기준을 또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평가형은 NCS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네네. 보니까 시설 장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됩니다. 현장에 준하는 그런 시설 장비를 갖추고 네. 또 그거를 NCS를 교육할 수 있는 교강 사진이 또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격은 이 국가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네, 부분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법으로 기본적인 자격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현장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현장에 준하는 시설 장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플러스 교사와 강사진의 뭐 퀄리티 네.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좀 따져서 심사를 하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 과정평가형 이 국가기술 자격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꼭 알려주고 싶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면 이건 정말 좋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이 부분 해주실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쭉 계속 네. 그 과정평가에 대한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제 있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이제 직업교육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단기간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 그 표준에 의해 가지고 그 과정도 만들어져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자격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격 그 기준도 만들어져 네.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직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이 직업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가 어떤 그냥 막연하게 자격증 하나 취득해서 뭐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름 그대로 과정을
평가해가면서 나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 직업에 대한 거를 적응해가면서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자격증을 따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망이고 어떻게 입직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능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좀 더 우리가 옛날에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야 될 때의 자격 검정형 자격보다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좀 천천히 가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자격 검정의 한 그 형태가 되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 따면서 그냥 나 자격증 하나 땄다 해서 끝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내 능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직업 자체를 전환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좀 희망으로 삼아보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자격 시험에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혜경 이사님, 천학기 국장님과 함께 깊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